자 이제 저희 주목 이 기업으로 예.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애플은 어땠을까요? 예. 아우 저희 뭐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서 더 다운되는 것 같은데 네. 예. 뭐 제목 이렇게 달았습니다. 애플 너마저 그래도 애플 다웠다. 뭐 조금 긍정적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톤 자체는 뭐 아주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당 순이익 1.29달러였는데 월가 전망치는 충분히 넘어섰습니다. 1.27이었으니까요. 매출액도 좋았어요. 901억 5천만 달러. 이게 월가가 889억 달러였으니까 월가 전망치를 훌쩍 넘어섰죠. 거기다가 작년에 비해서 8.1% 늘어나는 매출 증가세를 또 이어갔고요. 특히나 팀쿡이 실적 발표 이후에 강달러 영향으로 매출이 6%포인트 하락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6%포인트를 더하면 실제 증가율은 14% 정도 늘어난 건데 매출이 실제 강달러 때문에 8%밖에 안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은 계속 유지했다. 만약에 환율 요인을 배제하자면 네. 뭐 이렇게 뭐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가요? 네. 아, 그래도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뭐 딴 데도 다 환율 영향 감안해서 했을 텐데 얘들만 왜 환율 효과를 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빼면 두 자릿수는 적어도 네. 했다. 그다음 총 마진은 좋아졌어요. 42.3. 월가 전망치가 42.1이니까. 그 시간 외 거래소 지금 1% 안팎의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지금 2% 넘게 빠지네요. 다시. 아유, 하여튼 송구하네요. 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나온 헤드라인의 숫자들은 전망치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다. 근데 왜 지금 주가가 빠지느냐라는 부분이죠. 네네. 자, 그래서 아이폰 14 선방했지만 내년이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차트를 뒷부분을 잘라버렸네요. 아이고 이게 3분기까지만 보이잖아요. 4분기 10% 늘어났거든요. 아이폰 매출이. 이게 말로 해주시면 돼요. 예.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2 회계연도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 캘린더 이어로 보면, 그러니까 2021년 이제 연말이죠. 예. 그러니까 9%, 5%, 3% 늘었다가 이번에 10% 늘었으니까 분기별 매출 아이폰 그 매출 증가율로 보면 확 늘어난 거죠. 근데 작년 4분기를 감안하면 작년 4분기가 47% 늘어났잖아요. 그에 비하면 증가세가 너무 꺾인 거죠. 거의 한 5분의 1 토막으로 꺾인 거죠. 증가세가. 아이폰 426억 3천만 달러 매출인데 월가 전망치보다 낮았어요. 이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월가가 432억 달러는 넘어설 거라고 봤는데 이게 안 좋았고요. 9.67%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10% 늘어난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캐널리스라고 컨설팅 업체가 내놓은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9% 감소한 거에 비하면 아이폰은 같은 시기, 아이폰은 이제 회계연도 4분기니까 요 3분기랑 비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은 9% 감소했는데 아이폰은 9.67% 늘어났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했던 그동안의 퍼포먼스보다는 낮았다라는 거고요. 여기 대해서 루카 메스트리 CFO는 우리 전망치를 뛰어넘는 호조세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이거보다 덜 팔릴 거로 예상했다는 거죠. 처음에. 단 환율 요인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팀쿡은 이제 다른 요인을 얘기했어요. 고가 모델. 지금 그 아이폰 14의 프로하고 프로 맥스 모델이죠. 이게 수요가 좋았는데 공급망 이슈가 있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못했다. 일정 부분은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부품이 모자라서 뭐가 있어서 니들이 제대로 못 만들어서 공급을 못했니라고 물었을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공급망 차질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테슬라처럼 수요는 많은데 제대로 많이 못 만들어서 그만큼 못 팔았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CFO는 환율 요인, CEO는 공급망 요인, 이 두 가지를 얘기해서 선방은 했지만 좀 덜 팔린 게 이제 그런 이유다라고 했고요. JP 모건의 채터지 애널리스트는 비교적 고소득층 고가 모델 수요는 강했다. 프로 맥스 프로는 강했다. 단 기본 모델은 여전히 너무 부진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오히려 내년이다. 소비 지출 부진으로 인해서 내년 연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본 거예요. 결국 아이폰 올 4분기도 선방은 했지만 좀 기대치에 못 미쳤고 내년은 걱정이다. 이걸로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그림은 사진은 맥킨토시인데 맥이 굉장히 선방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맥킨토시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PC죠. 예, 데스크탑인데 이게 지난 분기에 그러니까 회계연도 3분기에 공급망 이슈가 있었어요. 이것도 부품이 모자라서 생산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가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 4분기는 제대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월가 전망이 93억 달러 정도였는데 115억 달러 매출을 올렸고 25% 이상 늘어나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아이패드는 안 좋았고요. 월가 전망보다 안 좋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아이패드는 빠졌어요. 13% 빠졌고, 웨어러블 요런 이제 애플 워치죠. 하고 이제 이거 뭡니까? 예. 에어팟 아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에어팟. 예. 그다음에 이제 홈 액세서리들 뭐 요것들은 이제 좋았고요. 그 애플이 이제 제일 골치가 이제 서비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품은 애플이 만드는 하드웨어 제품들은 마진이 한 30%밖에 안 나는데 이 서비스 매출은 마진이 7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중요하다. 마진은 거저 앉아서 돈 버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마진상으로 보면 서비스 매출이 잘 가야 되는데 서비스가 191억 달러, 월가 전망치가 200억 달러가 넘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는데 못 넘었어요. 근데 작년보다는 5%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바클레이즈의 팀롱 애널리스트가 아이폰을 제외한 다른 하드웨어 제품도 고가 위주로 지금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맥도 너무 비싸졌고 지금 노트북도 가격이 너무 올랐거든요. 아이패드 신제품도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거기다가 그 애플 워치도 지금 이제 그 고가 제품들이 이제 새로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가격이 비싸졌다. 그래서 아이폰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도 경기 영향을 많이 탈 거다. 수요 둔화 불가피하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문제는 서비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다.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팀 쿡 그 애플 CEO는 야 니네 이거 서비스 매출 줄어들 거 대비해서 미리 애플 뮤직, 애플 플러스 요금 인상했으니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 라고 물었더니 팀 쿡은 그건 아니야. 이게 플러스하고 그 뮤직 요금 인상한 건 컨텐츠 우리가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가서 그거 메꾸려고 한 거지 서비스 매출이 줄어들 걸 대비해서 미리 가격을 올린 건 아니야. 이건 두 가지 여지가 있는 거죠. 가격을 올렸지만 서비스 매출이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원가가 들어가는 걸 만회하려고 이걸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걸로 수익이 플러스 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네거티브한 거고요. 또 하나는 더 올릴 수 있어. 원가 때문에 올린 거고 진짜 수익이 줄어든다면 뭐 최악의 경우는 뭐 넷플릭스처럼 광고형 요금제로 얘를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요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시그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주가를 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시간에서 주가가 빠지는 부분이. 애플은 가이던스를 절대 내놓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플답지 않게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애플 실적 발표를 제가 누차봤지만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메스트리 CFO인데 얼굴 잘생겼죠. 네. 이분이 애널리스트들이 물어보니까 술술 대답을 했어. 우리 전망치는 제시 안 하지만 그래도 실적 방향성은 통찰력을 니들이 가져야 되니까 공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술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연말 시즌이죠. 그 2023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이번 분기 8.1% 증가율보다 적게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분기보다 매출이 더 안 좋아질 걸로 예상한 거죠. 이번에는 크게 늘어났던 맥킨토시 판매량 있지, 이거 하드웨어 많이 팔렸잖아 PC. 1분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비스 부분 매출 1분기에 성장은 하겠지만 거시경제 환경 타격을 받을 거야. 다 안 좋아질 걸 예상. 네, 다 안 좋네. 맥킨토시도 안 좋아져, 서비스 매출도 안 좋아져, 타격이 있고 전사 매출은 이번 분기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져.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주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네. 가이던스를 사실상 낮춘 거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애플만 용 빼는 제조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팀 쿡이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부분 제가 다 적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 영향 상당히 강하게 우리한테 미치고 있다. 환율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비용을 줄이려고 고용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신규 채용을 늦추고 있다. 얘기했고요. 그나마 아이폰은 잘 안 팔리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안드로이드에서 이번 14에서는 아이폰으로 넘어오는 교체 수요가 꽤 있어서 덜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메모리 칩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어서 비용 절감 부분은 있다. 그래서 아이폰이나 다른 제품 하드웨어의 비용 절감 부분은 감안해서 좀 수익성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도이체방크의 시드니 호 애널리스트는 거시경제 역풍에 애플 제품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애플이 지금 계속 CFO나 CEO가 얘기한 질적 전망들 양적 수치는 안 내놓으니까요. 질적 전망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실적 전망치를 지금 낮춘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애플 아이폰 위탁 생산도 애플 스스로가 지금 줄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거 다 선반영하고 있다. 주가 보면 애플이 실적 안 좋아질 거 다 누구나 예상하고 있다. 주가가 왜 20%나 빠졌겠니 최근에 이제 이겁니다.
제시코의 인베스팅닷컴 애널리스트도 아이폰 둔화는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야 사실은. 이제 사실은 걱정해야 될 거는 서비스 부분 매출 둔화 폭이야. 그에 따라 주가가 결정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애플이 그래도 좀 희망을 줬으면 했는데 네. 또 우려가 뭐 더해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도 좀 그렇죠. 나네요. 전체 컨퍼런스 콜 반영해서 네. 애널리스트들 또 리포트를 제가 네, 또 네. 월요일에 네,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